지난 5월 캐나다 밴쿠버 공항. 김승려 씨 가족을 만난 것은 이곳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였다. 2년을 준비한 이민. 드디어 신천지 캐나다에 첫 발을 디딘 것이다. 그런데 김승려 씨 부부는 간단한 영어 한마디에도 겁을 내는 눈치였다. 입국 심사가 끝날 때까지 결국 부부는 한마디도 거들지 못했다. 이제 이민 수속을 밟아야 할 차례. 그런데 이번엔 줄을 잘못 서고 말았다. 엉뚱하게 입국 목적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하는 줄에 서 있었던 것이다. 한 무리의 한국인 관광객들도 입국 목적을 의심받아 재심사대로 불려온 참이다. 김승려 씨 가족이 이민 수속 장소를 찾아낸 것은 1시간 반을 후비한 뒤였다. 세관 카드 갖고 계십니까? 세관 카드. 진짜 세관에서 아까 쓴 거. 딴 짐에 늦진 않으셨어요? 여기까지 들고 왔는데? 네. 금방 만졌어요. 결국 캐나다 첫날. 부부와 두 아들은 몇 번의 우여곡절을 치르고서야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Okay, Iris, now you are officially an immigrant in Canada. 이제는 이민자가 되셨습니다. 캐나다에 입국하셨어요. 잠시. 감사합니다. 이민 오신 것 같은 기분이 좀 드세요? 글쎄, 이거 여권을 완전히 받으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신 있어요? 자신을 갖고 떠났습니다. 서울서 떠날 때. 가진 것이라고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는 각오뿐인 김승려 씨 가족. 하지만 김승려 씨처럼 이렇게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 지난 한 해 동안만 15,000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이민은 무엇일까? 또 우리 사회는 이들의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조용. 오늘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있다. 볼맨. 야, 조심해. 가끔 겁이 나죠. 힘들 때요. 많죠. 전성기요. 아직 어리잖아요. 수업이 시작됐다. 학교로 돌아오라. 설사다 싶으면 엔타. 설사다 싶으면 그냥 엔타. 현대약품. V가 아니면 달리지 마. 블랙버드 V. 요즘 어떤 샴푸 쓰세요? WH 언제나 찰랑찰랑 새로워진 WH.
일제 카메라 얘기라고요? 카메라를 아는 사람들은 캐녹스를 선택합니다. 삼성 캐녹스. 이 세상에 태어나 평생토록 즐기는 농심 새우깡. 갈매기도 새우깡 맛을 아는데 나만 새우깡 맛을 몰랐구나. 사람과 사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SK텔레콤. 진한 향기는 와인보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은 키스보다 황홀하다. 프렌치 카페. 세상을 유혹한다. 악마의 유혹 프렌치 카페. 지난 8월 5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선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열렸다. 저희 밴쿠버에 방사선사로 일하는 분이 지금 모임의 이름은 이른바 이민을 생각하는 의료인들의 모임. 그렇죠. 의료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와 정기 모임을 통해 이민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동호회다.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뭔가 애들 위해서도 그렇고 그동안에 해왔던 오늘은 2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캐나다 이민이 결정된 한 회원의 환송회가 있는 날. 병원 일을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또 뭔가 지금 어떤 방법을 찾긴 해야 되는데 저는 부산에서 나이는 30인데 아직 결혼 안 했고요. 72년생이고 그리고 직장 생활 좀 하다가 99년도 12월 달에 처음에 서류 접수해가지고 일단 8월 말로 출국 예정 잡았고 가진 돈도 없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이민을 생각하는 의료인의 모임은 이미 회원수가 213명. 최근 들어선 그 수가 나날이 늘어나는 형편이다. 이들 회원 대부분은 진지하게 이민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이민 절차를 밟고 있다. 대접을 받는 젊은이 의사나 간호사라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산층. 우리나라에서라면 큰 경제적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럴 거예요. 문 닫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아예 문 닫고. 그럼 자기 생활도 어려움도 가고 하면서 가시겠다고 생각 들어요. 이민이라는 거는 본인 문제뿐만 아니고 가족, 자기 직업, 어쩌면은 주위에 있는 친척, 친구들 모두한테 어떤 큰 결정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적어도 이런 동호회에 가입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민을 금방 가시거나 노력하는 분들은 그런 각오가 다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다. 그 외에도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인터넷 동호회의 수는 수십 개가 넘는다. 이들은 국가별, 직종별로 모여 서로 필요한 이민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한국에 불어닥친 이민 열풍은 이웃 일본 언론의 주목을 끌기에도 충분했다. 지난 5월 9일 일본 NHK의 뉴스 프로그램 이날 방송에선 한국의 이민 열풍을 특집 기사로 다뤘다. 한국과 일본의 사회 구조가 비슷한 만큼 이 같은 이민 열풍이 일본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기획의 배경이었다. 일본에서도 특집으로 다룰 만큼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국의 이민. 사실 우리나라의 이민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캐나다는요 10위권에도 못 들었습니다. 자기 회사의 가장 1, 2년 사이 호텔에선 이민이나 유학 설명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개최됐고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이 설명회에 좌설매웠다. 아빠 최종 학력만 주세요. 대졸이면 대졸 아니면 경력이 맞아서 실제 이민을 떠나는 사람도 확실히 늘어났지만 최근 이민 추세에는 양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기업 이민으로 가야 되거든요. 투자 이민. 올 4월 있었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중 절반 가까이가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민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교육에 대한 불만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이 통계가 보여준 놀라운 사실은 이민을 떠난 사람들의 계층이다. 전체 이민자 중 대졸자 이상이 45%, 사무직 즉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을 차지하고 있던 계층이 78%를 차지했던 것이다. 95년, 96년도 추세는 주로 이제 40대부터 50대 중반까지가 투자 이민으로 가는 그 이민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IMF 이후부터는 그 이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재산을 따진 데는 뭐 한 2, 3억 정도, 아니면 5억까지, 이런 중산층들이 거의 대부분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잘 교육받고, 잘 훈련된 중추 인력이 자본을 들고 이민을 생각하는 요즘의 이 풍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글쎄 많이 비난하는 식으로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뭐 비난을 하거나 규범적으로 얘기한다고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왜 가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교육 문제부터 시작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그것이 성사되지 못하는 장애가 너무 많은 사회.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그걸 다양성 그리고 정말 해라라고 보지 않고 넌 왜 그런 다른 짓을 하냐라고 하는 그 여론이 21세기에도 주도하는 사회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회는 참 이제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걱정하듯이 중국이 이제 어떻게 나름대로 경제적인 수준에 올랐다. 그럴 땐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뭘 건가. 이민을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이 탈출을 꿈꾸게 하는 우리 사회 구조가 오히려 본원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초기에 농촌 공동체에 있던 사람이 전부 도시로 탈출을 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제 두 번째의 그 이동이거든요. 전 세계적 인구의 이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국가의 사람들이 다른 국민국가로 보다 나은 국민국가로 쉽게 이동하는 시점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너는 우리를 배반하고 가냐 이런 가장 혜택을 받아놓고 가냐 사실은 문제가 있죠. 있지만 보다 크게 봤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낼 건가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에서 이제 보낼 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낼 때랑 마찬가지인데 네가 지금 굉장히 답답하냐 그러면 갔다 와라. 많은 거 보고 거기서 뭐 돈도 벌어도 좋고 너 꿈을 이루고 갔다 와라.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기서 뭐 집도 새로 짓고 내 생각이 고루해서 답답해서 가면 생각도 고치면서 기다릴 테니까 우리 나중에 또 다시 열심히 하자. 이런 식의 굉장히 뭐 자식을 보낼 때나 농촌에서 사람을 보낼 때나 지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일구는 시기이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사고방식. 이민을 가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사건, 사고도 늘어났다. 이민 희망자를 둘러싼 각종 말썽들이 발생한 것이다. 그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오경호 씨. 오 씨는 작년 한 이민 알선업자에게 이민 수속을 맡겼었다. 일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지불하신 돈은 지금까지 얼마나 지불했어요? 하나와 미화를 합쳐서 86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직장 같은 데도 뭐 사표를 내시거나 그렇게 준비를 하셨던 건 아니에요? 사표를 냈다가 일이 이렇게 꼬이는 바람에 다시 번복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 얼굴이 말이 아니죠. 이렇게 되니까. 집안에서도 실망이 크실 테고 그렇죠. 우리 애부터 우리 집사람까지 다 가는 줄 알고 뭐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올 7월, 8월 중에는 떠나리라 마음을 먹고 그 이주 알선업체에서 올 7, 8월까지는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최초 계약할 때 약속을 1년 안에 랜딩해서 잡까지 구해주겠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조차 이민을 향한 사람들의 욕망을 잠재우진 못했다. 관리비 임수정.
김동성 씨. 아니 근데 돈은 안 냈어. 지금 은행이 문을 안 열어가지고. 내가 금방 줬잖아. 아 여기 있다. 대학 졸업 후 삼성, 현대 등 대기업에서 착실하게 근무해온 엘리트였다. 하지만 김동성 씨는 과감하게 캐나다 이민을 선택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자녀 교육 문제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너무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뭐 그걸 다른 사람들은 삶의 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입니다. 낯선 땅으로 떠나는 날 배웅을 나온 부모님은 내내 눈물바람이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떠나는 자식의 마음 역시 편할 리 없다. 힘든 이별을 감당하면서까지 떠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엔 과연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민국은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다. 이들 나라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낮은 인구 밀도, 무엇보다 교육과 사회복지 수준이 높다는 것이 큰 매력이다. 특히 최근 한국의 중산층이 대거 몰려간 캐나다. 곳곳에서 한국인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캐나다가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최근 캐나다가 이민 희망자들에게 내미는 카드를 보더라도 그 의도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온타리오주에서 이민자를 위해 마련한 세미나, 조건부 사업 비자 설명회가 한창이다. I would like to mention that immigration is a federal responsibility with the federal government of Canada. 캐나다 내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해야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비자인 것이다. The next category I'd like to talk about is the most popular one, where many people come to Canada and Ontario, is the entrepreneur. You are issued a conditional visa. The conditions are you must hire one person full-time, or if your business is such that part-time is better, then you hire a couple of people part-time to help you in your business. The reason we do business immigration or have it in our country is we want it to stimulate our economy. We want to create jobs. Well, I can tell you that every year between $80 and $100 million gets invested in the Ontario economy by business immigrants, not just Korean business immigrants, but by all business immigrants. I know that a certain percentage of those business immigrants would be Korean, so if I said it was 10%, which would not be unusual, then we would be looking at an $8 to $10 million contribution annually from Korean business immigrants. I think that that's a fairly significant contribution, including the job creation that would follow that. And so, in my assessment, there i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hat the Korean client makes. 캐나다 사회가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연소층이 적기 때문에 한 15년에서 20년 후에는 그 노령층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서 사회보장제도를 계속할 만한 그런 부양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자들을 유입해서 이민자들이 자녀들도 낳아주고 또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물어줌으로 해서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캐나다의 어떤 기대가 되겠습니다. 시드니의 중심 피트 스트리트. 다민족 국가라고는 하지만 주류 사회는 엄연히 백인들의 차지라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
백인들이 선점하고 있는 직업을 제외하면 한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의 폭은 너무나 제한적이다. 한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화이트 칼라들 직종을 원하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경쟁이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카나다가 전통 사회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 내에 전문 직업의 경우에는 자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 보호 집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럴 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인에게 남아있는 기회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3D, 하기 어려운, 한국에서 말하면 블루 칼라 그런 직종들이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역시 한국에서 요새 많이 유행하는 말로 틈새, 니체 그런 그 시장을 개혁하는 것, 개척하는 것, 그것이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위치한 작은 모텔. 김민수 씨 부부의 하루는 새벽 6시 객실 청소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작년 이맘때 조건부 사업 비자로 건너온 이후 부부는 단 하루도 맘 편히 쉬어본 적이 없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선 부부가 더 많이 일해야 한다. 김민수 씨는 한국에선 은행 지점장을 지낸 고급 인력. 이런 일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명예퇴직을 하자. 그러니까 자의반타의반이 그러셨는데 하자 생각하고 은행문을 딱 나서실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과연 내가 뭘 해서 생활을 해야 될 거냐. 이 나이에. 예.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참 사회도 많이 혼란스럽고 다 뭐 부도도 많이 나고 하는 그런 경험에 과연 은행원 하던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좀 갈등을 많이 했죠. 어려우니까. 지점장 김민수. 그가 아직도 버릴 수 없는 그의 지난 인생의 훈장이다. 98년 IMF 한파와 함께 명예퇴직을 한 김민수 씨는 2년 준비 끝에 가족과 함께 이건 뉴질랜드로 왔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그는 더 이상 금융 전문가가 아니었다. 펜테 대신 빗자루, 간부 회의 대신 까다로운 객실 관리에 익숙해져야 했다. 가시는 일 있으면 들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라면 한번 끓여본 일 없고 세탁기 한번 돌려본 일 없는데 여기 와서 많이 변했습니다. 모든 일 많이 침대본 이런 거 다 직접 합니다. 직접 세탁도 하시고 세탁하고 널고 말리고 뭐 개고까지 뭐 손님들 열윤이시면 열집 살림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전등 같은 간단한 건 거의 손을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화해서 뭐가 고장났다 그러면 얼른 가서 고쳐주죠. 고쳐줘야죠. Hi, good morning. 캐나다 토론토에서 편의점을 하는 신영일 씨 역시 한국에서 연간 10억 원 매출을 올렸던 광고 회사 사장님이었다. Have a nice day. I will see you your business. 하지만 IMF 한파를 맞아 이민을 결심했다. Thank you. Have a nice day.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뭐 나도 열심히 일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거기 가서도 열심히만 일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또 어느 정도의 자본도 있었고 하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자본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한정돼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난 8시 반 부인이 가게에 합류했다. 1649 and 2 lines of Ontario 49 please. 그 틈에 신영일 씨는 가게 뒤편에서 늦은 아침 식사를 한다. 사실 부부는 이곳 캐나다에서 작은 호텔을 경영하는 꿈을 갖고 이민을 왔었다. 하지만 이만한 편의점을 내는데도 4년이 걸렸다. 밤늦게까지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도 퉁퉁 붓기 마련이다. 좀 저희가 아쉬운 게 사실 저는 이런 비즈니스보다는
직장 같은 거 잡을 잡아서 거기에 좀 이렇게 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한국 이민 오신 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직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별로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오래 하면 안 되죠?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What is this? Is this uniform or no? How much would that be? 많은 한국의 중산층들이 자녀 교육과 노후 복지를 위해 이민을 간행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받기 전에 높은 세금과 고된 노동이라는 비싼 대가부터 지불해야 했다. 네, 이거 완전히 저기 철봉 운동해야 되고 이렇게 들었다 올렸다 해야 되니까 하면은 그리고 이 다리가 좀 아파요. 움직이는 양으로 보면 중노동일 것 같아요. 이거 헤비웨이트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로서리도 해봤고 다른 것도 해봤는데 그로서리가 제일 쉬워요. 그로서리가 움직임이 적으니까. 움직임이 적고 이건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내요. 집과 세탁소는 이들의 전 재산. 이미 한국은 이들에게 돌아갈 곳이 아니다. 이직이 아니고 조금 날개를 펼쳐서 막 날아다니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리고 순진한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알 건 다 알아요. 카나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는 살만한 나라예요. 많이 와서 살아야 되는. 그 대신 세금이 많아서 조금 곤란하지. 그리고 작은아마 사업을 하려면 이민은 꽤 많은 투자가 필수적이다. 서울에서 올 때 돈도 많이 갖고 오셨어요? 저는 뭐 와서 비즈니스 살 정도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약 한 제가 올 때 약 15만 불 정도. 15만 불이면 한 1억 몇천 정도. 그 정도는 있어야 좀 랜딩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집 사고 뭐 차 사고 안 주면서 20만 불 정도. 전체 재산 한 5억 되시는데 한 3억까지 오셨어요. 일부 투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만 불 정도 지금 비즈니스를 6개월쯤 사이에. 집 사시는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규모고 사업하시는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고요? 집은 보통 가격들을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가격이 20만 불에서 한 35만 불? 요 사이 정도를 1억에서 많이. 2억 5천 뭐 이 정도. 그렇죠. 이제 550 정도, 그 정도 되고. 그 정도시고요. 사업은 천차만별인데 보통 10만 불에서 30만 불 사이 그 정도의 사업 규모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5천만 같아요. 원에서 한 2억 정도. 예. 2억 정도. 고맙다. 너밖에 없다. 네가 제일 낫다. 이렇게 최근 기본 정착 비용이 크다 보니 이민이 늘수록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99년의 경우 이민으로 인해 빠져나간 금액은 1인당 약 4,40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억 8천만 원에 이르렀다. 총 액수는 4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5,600억 원이 이민을 통해 빠져나간 것이다. 물론 그 교육을 잘 받은 분들이 한참 활동할 나이에 또 자본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은 우려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민을 가서 그 분들이 그 나라의 문화를 체득하고 사회 제도를 파악해서 우리나라의 무역을 증진시키고 또 우리나라를 그 나라에 알리고 해서 그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좀 더 발전시키는 세계적 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나가는 자본에 비해서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보신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일랜드, 중국, 또 이태리 등등 이민을 많이 보낸 나라들은 물론 그들이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가난을 피해서 갔는데 지금은 그 후예들이 관광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이민 간 나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그 조국을 세계에 알리고 또 조국을 그 세계적인 큰 부강한 나라로 그 발돋움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잘
교육받은 좋은 인구들을 해외에 내보내서 그들을 우리의 세계화할 수 있는 인력으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민은 결국 국가 자원과 고급 인력의 유출일 뿐일까?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한 아케이드에 자리한 선물 가게.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 가게의 상품들은 전량 한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제가 직접 한국에 와서 수입해 옵니다. 여기 전부 다 여기 있는 물건이 다요? 네, 100%요. 100%? 한국에 그 도매상가 가서 제가 구입해 옵니다. 손님 10분이면 한국 사람 한 분, 중국 사람 한 7분, 기타 이 나라 키위라고 하죠. 이 나라 사람 또 뭐 인도네시아 여러 다민족이 나머지 한 2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아 보이긴 해도 이 가게에 수출되는 국산 상품은 연간 25만 불이 된다. 새벽 5시, 조금 남씨가 전을 펴고 있다. It's $50. So we brought the South Korea. The color is different. This one can't touch the body. Very smooth. So no allergy. You know. 뉴질랜드 오타라의 벼룩시장에서 그가 파는 것은 담요나 양말, 냄비 같은 생활 잡화들이다. 이거 전부 한국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에 송금하는 돈이 무시 못해요. 작년에 얼마나 송금하셨어요? 뭐 글쎄 그거는 뭐 좀 그렇고요. 일단 한국에다가 많이 송금 많이 해요. 우리 물건 다 갖다가 여기 와서 팔고 여기 나오시면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일단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연간 65만 불의 수출 효과. 조금 남씨 혼자 7일장을 돌아다니며 바지런을 떤 결과다. Normal price, you know, the what? Yeah, thank you. Italy? Yes, thank you. 오클랜드 호익 지역에 새로 문을 연 한국 식당. 서울가든의 사장 이인성 씨는 한국 음식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포부를 갖고 온 열성파다. Yeah. In Korean pork belly. Yeah. Excuse me, and drink order? Yeah.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지 분석으로 무장한 덕에 식당은 현지인들에게 더 인기가 많다. Yeah. And very spicy. Spicy? Yes. 그러나 이 사장은 우리 고유의 맛을 포기하면서까지 현지인 입맛에 맞출 생각은 없다. Right, good, yeah. 고유의 맛과 멋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한국 음식을 뉴질랜드에 보다 널리 퍼뜨리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현지인들, 저희가 말하는 이제 퀴라고 하는데, 현지인들이 한 60%. 예.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한 20%? 음식 맛은 이쪽에 좀 맞추셨습니까? 아니면 서울에서 입맛 그대로 그냥 지금 고수로 하시나요? 저희가 이쪽 친구들이 좀 단맛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되도록 서울의 맛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좀 그 뉴질랜드 단골 손님들이 생기셨어요? 예, 좀 많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예. 그 신규 고객도 좀 데리고 오고 그럽니다. 예,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또 한국 음식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저희 가게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성공한 이민자의 경우 그에 따르는 수출 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한국으로부터 중저가 의류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마승진 씨. 15년 전 무작정 호주로 온 그가 처음 시작한 일은 시장 노점상이었다. 서울에서 나오실 때 몇 푼 들고 나와요? 올 때 아마 한 5,000불 있었을 거예요. 예, 그때 이 옷 시작할 때는 1,000불 남았었어요. 옷 시작할 때? 예, 1,000불어치 사가지고 가가지고 첫날 100불 팔았는데 미쳤어요. So I want 1 inch shorter. 현재 19개 매장에
연 1,500만 불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가로 성장한 마승진 씨. 작년 한 해 그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는 200만 달러. 단돈 5천 불을 들려보낸 한국으로선 해마다 수지 맞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토론토 외곽의 건물 공조시설 제조업체 메티오 에어. 연간 1,300만 불의 매출을 올리는 알짜 기업이다. 사장은 캐나다의 한국인으로서는 드물게 제조업을 하고 있는 조성호 씨. 지금도 그 외환은행을 지금 거래하고 있어요. 제가 그 여기서 이제 저희 그 돈이라든지 바이옴 해서는 여기 캐네디안에 있는 은행을 사용하면 참 더 싸고 편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지금 외환은행을 거래한 이유는 한국 사람한테 다시 되돌려 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단돈 500달러를 들고 74년 이민을 온 조성호 씨. 그동안 사진관, 볼링장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하지만 늘 다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은 한국인에 대해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The Korean people, they're different from some Italian. Like we had an Italian boss here before, and he was very cheap. The Italian boss was not good. But Mr. Joe is good? He was very good. Since Mr. Joe took over, yes, okay, this company, it changed 100%. 100% different. The process of the work. 100% of work. Business came like crazy. We were so busy, sometimes we working overtime to keep going the orders, you know. 조 사장은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아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 2세대인 아들에게 그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 한국인임을 잊지 않는 일이다. 한국인으로 남고 한국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하는 것이 캐나다에도 한국에도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여기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 좀 발전하면 좋은데 저희 세대보다는 이제는 이제 다음 세대 그러니까 1.5세들이 한인 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면은 좀 더 보람되게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지난 5월 17일 캐나다 토론토. 편의점을 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캐나다 기업들의 판촉 행사가 열렸다. What's your address? And we specialize in convenience stores throughout Ontario, Quebec, and we deal with many of the KBA members. We come to the various shows. 현재 온타리오주의 한인 편의점은 2,600개. 전체 편의점의 50%를 한인들이 경영하는 만큼 기업들에게 한인들은 중요한 고객인 것이다. 제가 19년 됐어요. 19년? 이민 오신 지는요? 이민 온 건 한 30년 됐어요. 30년 좀 넘었나 봐요. 우리가 한인 경찰들이 많이 필요해요. 토론토는 지금 한 5,400 경찰이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16분이 한국 경찰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한인 경관을 뽑으려 해서 인사과에서 여기 나와서 한인 사회 사람들 위해서 토론토 경찰이 지금 경찰을 뽑으니까. 아직 대부분 한인 이민자들이 소규모 편의점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인들의 성실한 태도 덕분에 그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단순하게 쇼가 아니라 우리 한인 이 구매력을 과시하는 자리도 되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하고 또 그리고 우리 한인들은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지금 이민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주류 사회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성공한 이민 1.5세대 방승규 변호사. 그는 자신이 한국인임을 잊지 않았기에 지금의 성공이 있었노라 말하고 있다. 호주 사회에서 한국말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문화를 알고 한국 사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게 큰 보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같이 변호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가 국력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1,000명의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중에 이제 파트너 변호사가 한 230명 되는데 동양인으로서 그 파트너 변호사는 저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제가 잘나서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 제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 고객들이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들이고 한국의 큰 기업들이 이 법률회사의 큰 고객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 회사에서 컸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The contract was to advise the Korean government, and in fact, 방승규 변호사는 호주의 양대 법률 회사인 프리힐스의 유일한 동양인 주주 변호사다. 연봉 3억 4천만 원을 버는 방 변호사는 호주의 주류 사회에서도 상류층에 속하는 셈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성공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물론 본인의 능력이 전제돼야겠지만 다민족 국가일수록 또 모국의 국력이 커질수록 자신이 성공할 가능성은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방 변호사가 맡은 건은 한국의 한국전력 구조조정권. 방승규 변호사에게 이 건이 맡겨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방 변호사가 한국계이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조정 일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매끈하게 짧은 기간 내에 해낼 수 있다고 하면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큰 공헌보다도 조금이나마 그런 공헌을 하면은 할 수 있으면은 저로서는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죠. 사실 요즘 우리 2세들에게 주류 사회 진출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사건 기자들로 붐비는 토론토 광역경찰청 앞에서 만난 이미란 씨. 이미란 씨는 동양인에게 극히 제한적이라는 방송계 일을 하고 있는 이민 2세다. Yes, I'm Korean. Can you speak in Korean? 네. 그러면은 이민 오신 분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어머니와 아버님은 언제 이민 오셨어요? 74년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의 그 리포터예요? 기자하고 아나운서예요. 캐나디안으로 자란 거하고 한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거하고 어땠어요? 더 힘들었어요? 어땠어요? I don't think that's a fair statement because, and I'm going to say this in English, because I think any immigrant has a hard life here. Any immigrant. It doesn't matter if you're Korean or Czechoslovakian or English even. 저널리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 많죠. 캐나다에서는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보다 더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토론토에서 3명 아니면 4명 있고 밴쿠버에서 더 많이 있죠. 밴쿠버 방송 VTV. 한국인 최초의 공중파 방송 여성 앵커인 이미정 씨가 일하고 있는 곳이다. 들어가는 2세들의 활약, 전반적인 한인들의 지위 향상에도 매우 고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4살 때 왔어요. 4살 때 와서 그 뒤부터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고 바깥에서는 영어를 배우고. 네, 집에서 한국말하고 영어를 섞어서 썼어요? 예. For some Asian people, they don't know that they can have any kind of job that they want. They don't think that it's possible. So I feel that because I got this job, anything is possible for Korean people. Hi, Koreans. 여기서 영어를 한국말보다 더 잘하는 사람. 한국말을 영어보다 더 잘하는 사람. 이민 간 나라에서 몇몇 사람의 주류 사회 진출이 이민의 목적이자 답이 될 수는 없다. 이민은 3세대에 걸친 투자라 했다. 한국인들의 이민이 성공적이었는지 아닌지는 앞으로 100년 후 이 아이들의 자손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정착했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He ran past the little old man. The little old man was very hungry.
When the Korean children first come to our school, they're usually very shy. They're very well behaved, so we enjoy working with them. They're good children, very eager to learn English very quickly. After a little while, they become more relaxed, and we find they smile more, they learn more with the other children. At home, I'm Korean, you know, I help Oma in the kitchen and I do good schoolwork, but when I left the house to go to school, I took off my Korean identity and I tried to forget it. But that's when I was younger than 16. After I went to university, I realized you can't separate your identity. Being Canadian means being Korean. Does that make sense? Yes. 이 어려움을 한번 극복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도 생기고 뭐 더 심하게 얘기하면 투지도 생겨요. 보통 해병대는 밖에서는 강하고요. 집에서는 약한 해병대. 사랑에는 약한 해병. 그 둘째 아이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때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이거 전부 한국 겁니다. 아, 그래요? 예, 한국에 송금하는 돈이 무시 못해요. 이제는 못 가죠. 이제는 애들 공부 끝나기 전에는 못 가죠. 내가 나를 지금 컨트롤할 자신이 없는데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으니까 제발 내가 내 마음 추스릴 때까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끝에 가서는 한국 사람이니까. Being Canadian means being Korean. 이민이란 1세대의 희생 위에 2세대가 그보단 3세대가 조금씩 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지위를 누리게 마련인 장기 투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2세대, 3세대가 그 사회에 성공한 이민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결코 놓쳐선 안 되는 것이 있다. 자신이 한국인임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이민 세대들에게 한국 역시 연대의 가능성을 늘 열어두어야 한다. 몇백 년 전 본토를 떠난 화교가 오늘날 중국 성장의 엔진이 되고 있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글로벌 시대, 우리에게 이민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인에겐 가혹할 수도 있는 이 위험한 투자의 부담을 어떻게 줄이고 투자 효과를 높이느냐가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이다.